생선 한 마리 500원 믿기시나요? 고등어 한 마리 500원, 갈치 한 마리 1,000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때 시장에 가면 호객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싱싱한 거 골라요. 오늘 들어온 거야.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80년대 재래시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흥정의 재미, 덤의 인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시장 국밥 한 그릇의 추억 속으로 말입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우리네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그 시장 골목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980년대 시장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 4시면 수산시장에 불이 켜졌죠.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들이 내려졌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면 얼음 사이로 은빛 생선들이 반짝였어요. 기억하시나요? 노량진 수산시장, 마포 수산시장, 각 지역의 수산시장마다 새벽이면 벌어지던 경매 풍경을요. 경매사가 손짓과 함께 빠른 말로 가격을 외치면 중간 상인들이 손가락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300, 400, 500. 올려, 올려. 경매사의 목소리가 시장 천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와중에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지금은 역하다고 피하는 그 냄새가 그때는 시장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뒤섞인 그 비린내를 맡으면 아, 시장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경매가 끝나면 상인들이 생선을 받아서 각자의 좌판으로 가져갔습니다. 리어카에 상자를 싣고 좁은 골목을 누비는 아저씨들, 무거운 짐을 지고 뛰어다니는 짐꾼 아저씨들. 그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죠. 1980년대 생선 가격,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500원이었어요. 지금 고등어 한 마리가 3,000원에서 5,000원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서민 생선이었죠. 밥상에 고등어 한 마리 올라오면 그게 반찬의 전부였어도 든든했습니다. 소금 뿌려서 노릇노릇 구운 고등어,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던 저녁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갈치도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치, 그때는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어시장에서 고등어 한 손 사면 갈치 토막을 덤으로 얹어주기도 했죠. 지금은 갈치가 금값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갈치조림 한 냄비 끓여 놓으면 온 식구가 밥 한 공기씩 뚝딱 비웠어요. 조기는 300원이었습니다. 제사상에 빠지지 않던 조기, 명절이면 조기 한 두름씩 사서 집에 걸어두었죠. 처마 밑에 줄줄이 매달린 조기, 바람에 말리면 노릇노릇 굴비가 되었습니다. 그 굴비를 밥에 얹어 먹으면 입안 가득 감칠맛이 퍼졌어요. 굴비 한 마리로 밥 3공기는 먹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징어 한 마리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습니다. 싱싱한 오징어를 회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오징어채로 만들기도 했죠. 오징어 다리를 불에 구워 먹으면 고소한 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 술안주로 오징어 구이만 한 게 없었어요.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아이들도 좋아했죠. 꽁치는 더 쌌습니다. 한 마리에 100원도 안 했어요. 가을이면 꽁치가 많이 잡혀서 시장에 넘쳐났죠. 꽁치 10마리 사면 1,000원이 안 됐으니 서민 밥상의 효자였습니다. 꽁치구이, 꽁치조림, 꽁치찌개. 어떻게 해먹어도 맛있었어요. 새벽 수산시장 경매가 끝나갈 무렵 채소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 새벽 첫 차로 올라온 트럭들이 짐을 내렸죠. 트럭에서 내려지는 배추, 무, 파, 고추.
아직 흙이 묻어 있는 신선한 채소들이었어요. 이슬이 맺힌 푸성기를 보면 싱싱함이 느껴졌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200원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조금 올랐지만 평소에는 200원이면 실한 배추 한 포기를 살 수 있었어요. 속이 꽉 찬 배추를 고르려고 아주머니들이 이리저리 들춰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건 속이 비었네. 이건 괜찮네. 한 포기 한 포기 꼼꼼히 살피셨죠. 무는 50원이었습니다. 하얗고 통통한 무를 골라서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깍두기를 담그셨죠. 무를 칼로 깍둑깍둑 썰어서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리면 빨갛고 아삭한 깍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갓 담근 깍두기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었어요. 파 한 단이 30원이었습니다. 초록색 파가 다발로 묶여 있었어요. 뿌리에 흙이 묻어 있는 파를 물에 씻으면 하얀 뿌리가 드러났죠. 파는 어떤 음식에나 들어갔습니다. 찌개에도 국에도 나물에도. 파 없이는 요리가 안 됐어요. 고추는 한 줌에 100원 정도였습니다. 청양고추는 조금 더 비쌌지만 보통 고추는 100원이면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났죠.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 50원, 콩나물 한 봉지 30원, 숙주나물 한 봉지 40원. 이 가격이면 일주일 반찬을 장만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10,000원, 20,000원씩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1,000원만 있으면 양손 가득 채소를 들고 올 수 있었죠. 새벽 시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온 사람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그리고 전날 술 마시고 해장하러 온 사람들이지요.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부은 채로 시장을 찾는 아저씨들, 그분들의 발길은 어김없이 해장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귀퉁이에 있던 해장국집 기억나시나요? 커다란 가마솥에서 뼈를 푹 고아 만든 국물, 그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뜨끈한 공기와 구수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해장국 한 그릇이 300원이었어요. 선지를 듬뿍 넣은 선지해장국, 콩나물을 가득 넣은 콩나물해장국. 어떤 걸 시켜도 뜨끈한 국물이 속을 풀어주었죠. 숙취로 울렁거리던 속이 국물 몇 숟갈에 가라앉았습니다. 우거지 해장국도 인기였어요. 우거지를 듬뿍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춘 국물은 구수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 얼큰하게 먹으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그 땀과 함께 술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해장국집에 앉아 있으면 옆자리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오늘 장사 잘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국밥 한 그릇 앞에서는 친구가 되었죠. 새벽의 고단함을 나누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면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국물 더 줄까? 네, 주세요. 그러면 공짜로 국물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밥도 조금 더 퍼주시고요. 그게 시장 인심이었어요. 배고픈 사람 그냥 보내지 않는 그 마음 지금도 그립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시장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좌판마다 물건이 진열되고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죠.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싱싱한 거 있어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야. 생선 좌판 아주머니들은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손님이 지나가면 잽싸게 말을 걸었죠. 이거 봐요, 이거. 눈 좀 봐. 얼마나 맑아. 오늘 안 사면 후회해요. 그 열정적인 호객에 발길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좌판 위에는 얼음 위에 생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꽁치, 삼치, 광어, 우럭. 은빛으로 반짝이는 생선들 사이로 손님들이 눈을 굴렸지요. 어떤 게 싱싱한지, 어떤 게 살이 통통한지 고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생선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이면 싱싱한 거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채소 좌판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좌판 위에 쌓여 있었어요. 빨간 고추, 초록 오이, 보라색까지, 노란 호박. 색색의 채소들이 눈을 즐겁게 했죠.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고르며 이리저리 뒤적이는 모습,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습니다. 시장의 꽃은 흥정이었습니다. 정찰제가 없던 시절, 물건값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정하는 것이었죠. 흥정은 일종의 예술이었고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고등어 한 마리 500원이요. 에이, 500원이요? 400원에 주세요. 에이, 400원은 안 돼요. 그럼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450원에요. 2마리 살게요. 그래요. 대신 다음에도 우리 가게 와요. 이런 대화가 시장 곳곳에서 오갔습니다.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고 그 실랑이 속에서 적정 가격이 정해졌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양쪽 다 묘하게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정을 잘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알아줬습니다. 우리 엄마는 흥정 잘해. 시장 가면 항상 깎아와. 이런 말이 칭찬이었지요. 반대로 흥정을 못하면 호구라고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물건값 그대로 주고 왔다고 하면 아이고 왜 안 깎았어? 하고 핀잔을 들었지요.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을 때 어머니가 흥정하시는 모습을요. 아주머니, 이거 좀 깎아주세요. 단골인데요. 이러시면서 웃으셨죠. 그러면 좌판 아주머니도 웃으면서 에이, 알았어요. 500원만 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정이 오갔어요. 흥정에도 요령이 있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많이 깎으면 안 됐어요. 상대방 기분이 상하니까요. 조금씩 깎아나가는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여러 개 사면 더 깎아주셨어요. 3마리 살 테니까 마리당 100원씩 깎아주세요. 이러면 대부분 들어주셨습니다. 흥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덤 문화였습니다. 덤이란 물건을 산 다음에 공짜로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죠. 이 덤 문화야말로 재래시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등어 3마리 주세요. 네, 여기요. 에이, 하나 더 넣어줄게요. 단골이잖아요. 이렇게 덤을 주면 손님은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또 그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덤은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소중한 손님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이었죠. 채소 가게에서는 파 한 줌을 덤으로 주고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뼈다귀를 덤으로 넣어 주시기도 했어요. 이거 가져가서 국 끓여 먹어요. 그 말씀과 함께 비닐봉지에 뼈를 담아 주셨죠. 계란 좌판에서는 깨진 계란 몇 개를 서비스로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깨졌으니까 그냥 줄게요. 오늘 저녁에 계란 부쳐 먹어요.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깨진 계란으로 그날 저녁 계란 프라이를 해 먹으면 맛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계란 한 판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계란 한 개가 50원 정도였어요. 한 판에 30개가 들어 있었으니 1,500원이면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깨진 계란 몇 개는 덤으로 얹어서요. 지금 계란 한 판이 10,000원 가까이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시장에는 정이 있었습니다. 단골이 되면 얼굴을 알아보고 반겨주셨죠. 어머, 왔어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아팠어요? 이런 안부를 물어보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이웃처럼 대해주셨어요. 단골집에 가면 물건을 고르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먼저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좋아요. 이거 사가. 신뢰가 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샀죠. 그리고 대부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먼저 챙겨두셨다가 단골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외상도 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현금이나 카드로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줄게요 하면 그냥 물건을 내어주셨어요. 장부에 이름과 금액을 적어두고 다음에 왔을 때 갚으면 되었지요. 커다란 장부책에 연필로 금액을 적어두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신뢰가 어디서 왔을까요? 같은 동네에 살고 매일 얼굴을 보고 서로의 사정을 아니까요. 이번 달 좀 어려워요. 그러면 괜찮아. 다음 달에 줘.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굶지는 않았어요. 시장 인심이 그랬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장 먹거리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 보다가 출출해진 아주머니들, 배달 왔다가 한 끼 때우는 아저씨들, 학교 끝나고 시장 구경 온 아이들까지. 먹거리 골목은 언제나 북적거렸죠.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온갖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순대 삶는 냄새, 떡볶이 볶는 냄새, 튀김 튀기는 냄새, 국밥 끓이는 냄새. 그 냄새들이 뒤섞여서 시장 특유의 향기가 되었죠.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장 순대국밥집 기억나시나요? 좁은 가게에 플라스틱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깍두기 통과 김치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대국 300원, 내장탕 400원, 석거탕 500원. 그 가격표가 눈에 선합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이 300원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 기준입니다. 80년대 중반에는 600원, 후반에는 1000원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1000원이면 푸짐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순대국밥이 10,000원 가까이 하는 것과 비교하면 참 싸던 시절이었죠. 주문을 하면 아주머니가 커다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뚝배기에 담았어요. 그 위에 순대 썬 것, 내장 몇 점, 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완성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식탁에 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 김 속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국물 맛을 기억하시나요? 돼지뼈를 푹 고아서 우려낸 뽀얀 국물,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고 후추를 톡톡 뿌리면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지요.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국물 한 숟갈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장 순대는 특별했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순대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직접 돼지 창자에 당면과 선지, 채소를 넣어 만든 수제 순대였으니까요. 순대 한 접시가 300원이었어요. 갓 쪄낸 순대를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썩썩 썰어주셨습니다. 김이 솔솔 나는 순대 위에 소금을 뿌리고 새우젓 종지를 함께 내어주셨죠. 순대를 한 점 집어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쫄깃한 껍질 안에서 당면과 선지,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났습니다. 순대를 먹으면 간도 함께 나왔어요. 돼지간을 얇게 썰어서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났죠. 허파도 있었고 염통도 있었습니다. 내장 모둠을 시키면 갖가지 부위가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아버지는 막걸리 한 사발에 내장 모둠을 안주 삼아 드셨죠. 시장 순대집 앞에는 항상 김이 피어올랐어요.
커다란 찜통에서 순대가 익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였죠.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확 퍼지고 그 안에서 통통하게 익은 순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절로 군침이 돌았어요. 분식집도 빼놓을 수 없죠. 시장 골목 어딘가에는 꼭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빨간 간판에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철판 위에서 떡볶이가 자글자글 끓고 있었죠. 떡볶이 한 접시 200원이었어요. 빨간 고추장 양념에 쫄깃한 떡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묵도 들어있고 삶은 달걀도 들어있었죠.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올리면 양념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후후 불면서 한 입 베어 물면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튀김은 한 개에 50원이었습니다. 야채튀김, 고구마튀김, 김말이튀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튀김 바구니에 종류별로 담겨 있었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집게로 집어서 종이에 싸주셨어요. 갓 튀긴 튀김은 바삭바삭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또 다른 맛이었죠. 바삭한 튀김이 양념을 머금으면 촉촉해지면서 매콤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순대도 분식집에서 팔았어요. 순대 한 접시 300원. 떡볶이랑 순대를 함께 시키면 500원이었죠. 거기에 튀김 몇 개 추가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꿈의 한 끼였어요. 김밥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 200원에서 300원.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계란이 들어간 기본 김밥이었죠. 아주머니가 김밥을 싹싹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동그란 김밥 조각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분식집 김밥은 집에서 싸운 도시락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라면도 팔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 150원.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계란을 탁 깨서 넣어주시면 완성이었죠. 파를 송송 썰어 올려주시고요. 후루룩 먹으면 얼큰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추운 겨울날 분식집 라면 한 그릇이면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시장 국밥집은 늘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설렁탕, 곰탕, 갈비탕, 육개장. 각종 국밥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풍경을 떠올려 보실까요? 좁은 공간에 테이블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옆 테이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는 것도 당연했죠.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주머니가 쉴 새 없이 국을 퍼담았습니다.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국밥 하나요? 네. 대답과 동시에 뚝배기가 식탁에 놓였죠.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국밥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들 비슷했어요. 후후 불면서 국물을 마시고 건더기를 건져 먹고 밥을 말아서 숟가락으로 떠먹고 그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면서 한 그릇이 금방 비워졌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우면 속이 든든해졌죠. 다 먹고 나면 물 한 잔 마시고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와요. 그 짧은 인사가 오갔어요. 별것 아닌 인사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사였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시장에 또 한 번 사람이 몰렸습니다. 저녁 반찬을 장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혹은 고무대야를 들고 시장을 누비셨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생각하면서 이 좌판 저 좌판을 기웃거렸죠.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할까? 고민하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부 한 모 50원이었어요.
갓 만든 두부가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문하면 칼로 한 모 잘라서 비닐에 넣어주셨죠. 집에 가져가서 된장찌개에 넣거나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두부 한 모면 온 식구 반찬이 되었어요. 콩나물 한 봉지 30원, 시금치 한 단 50원, 애호박 하나 100원, 감자 5개 200원. 이 정도면 반찬 2-3가지는 만들 수 있었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애호박전, 감자조림. 어머니의 손끝에서 맛있는 반찬이 탄생했죠. 고기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그때는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한 근에 1,500원 정도.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 먹으면 온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상추에 싸서 된장 찍어 먹고 마늘도 구워 먹고. 그게 그 시절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저녁장을 볼 때면 아주머니들의 인심이 더 후해졌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남은 물건을 안고 집에 갈 수는 없었죠. 이거 가져가요. 서비스야. 남은 거 싸게 드릴게요. 단골 손님에게는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파 한 단 샀는데 파 조금 더 얹어주시고, 두부 한 모 샀는데 두부 귀퉁이 잘라서 더 넣어주시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시장 인심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시장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좌판을 걷고 천막을 내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신 아주머니들이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켜셨습니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에이, 그저 그랬어요. 내일은 잘 되겠지. 웃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봐요. 그 인사가 시장의 하루를 마무리했죠.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 낮의 북적거림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빈 좌판 사이로 고양이가 지나가고 바닥에 남은 채소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 시장의 냄새였죠. 시장 근처에는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편의점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구멍가게는 편의점보다 훨씬 정겨웠어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100원. 1981년에 100원으로 올랐죠. 삼양라면, 농심라면, 청보라면. 구멍가게 선반에 라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과자 봉지가 줄줄이 걸려 있었고요. 설탕 한 봉지 500원, 소금 한 봉지 200원, 참기름 한 병 1,000원, 식용유 한 병 800원. 이런 기본 양념들을 구멍가게에서 샀어요. 시장까지 가기 귀찮을 때 구멍가게에서 급하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죠. 구멍가게 아주머니 혹은 할머니는 동네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옆집 아이가 아프다던데 나았어요? 저쪽 집 아저씨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요? 구멍가게에 가면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뉴스였죠. 아이들에게 구멍가게는 천국이었어요. 10원, 20원 갖고 가면 살 수 있는 과자가 많았거든요. 쫀득이 10원, 아폴로 10원, 달고나 20원, 뻥튀기 30원. 불량식품이라 불리던 그 과자들. 구멍가게 앞에서 뭘 살지 한참을 고민하던 기억이 납니다. 포장마차가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해질녘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천막을 치고 좌판을 놓고 연탄불을 피우면 어느새 작은 술집이 완성되었죠.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오뎅 한 꼬치 50원, 소주 한 병 300원. 하루의 고단함을 소주 한 잔에 녹이시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하루의 시름도 함께 비워졌죠. 짜장면 한 그릇 350원, 짬뽕 한 그릇 450원. 시장 근처 중국집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도 했어요.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면 500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죠. 군만두 한 접시 300원을 추가하면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 장바구니에는 오늘 저녁에 먹을 반찬거리가 가득했고 어머니는 내일 뭘 해줄까 생각하고 계셨겠죠. 골목 어귀마다 밥 짓는 냄새가 나고 이웃집에서 TV 소리가 들려오고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그 일상이 그립습니다. 1980년대 재래시장. 고등어 500원, 배추 200원, 순대국밥 300원. 숫자만 보면 참 저렴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래도 시장에 가면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흥정의 재미가 있었고 덤의 기쁨이 있었고 단골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인사가 있었으니까요. 물건을 사면서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물건을 담습니다. 정찰제 가격표를 보고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나오죠. 편리해진 건 맞지만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사람 냄새가 그리운 거겠죠. 시장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흥정하던 그 순간, 덤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던 그 순간,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뒤돌아서던 그 순간들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재래시장에는 정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오갔죠. 안부를 묻고 걱정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손님과 상인이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장 보러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한참 수다 떨던 일을요. 시장 국밥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친해져서 술 한잔하러 갔던 일을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었어요. 지금도 재래시장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망원시장, 각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아직 남아있죠. 가끔 그곳에 가시면 그때 그 시절의 정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흥정이 가능하고 여전히 덤을 주시고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장 구경 갔던 추억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기억, 먹거리 골목에서 떡볶이를 먹던 추억, 포장마차에서 아버지 곁에 앉아있던 어린 시절. 그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운 것은 단지 싸던 물가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따뜻한 정이 그리운 것이죠.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챙기던 그 시절의 마음이요. 그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여름 방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방학식 날의 설렘, 시골 할머니 댁으로 떠나던 기차 여행, 개울에서 물장난치던 여름날. 기억하시나요? 매미 소리 가득하던 시골 마당, 마루에 앉아 수박 먹던 오후, 할머니가 부채질해 주시던 밤. 방학 숙제로 일기 쓰던 일, 그림 그리던 일, 식물 채집하던 일. 방학이 끝나갈 무렵 허겁지겁 숙제하던 추억까지. 선풍기 바람 아래서 수박 먹으며 보내던 그 여름, 다음 편에서 함께 추억하겠습니다. 기억낭독,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